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손님이 매물을 내놓으려고요 하고 전화가 왔는데, 정작 뭐부터 물어봐야 할지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뭐 층수나 면적, 보증금, 월세, 뭐 요런 것들을 물어보긴 해야 되는데, 메모장을 일단 키긴 했는데, 뭘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손만 덜덜 떨리던 그 느낌. 저도 처음엔 똑같았습니다. 물건 접수는 그냥 불러주면 받아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충 시작했다가 다시 전화해서 또 물어보는 상황도 많이 있었고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물건 정보는 정말 완벽하게 다 적어 받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사장님의 전화번호를 받지 않아서 나중에 연락을 못해서 멘탈이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이 흐름만 따라하면 매물 접수가 완성이 되는 실제 체크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신다면 상가 매물에 한해서는 이제 나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도 생기실 겁니다. 처음 접수를 가장 무서워했던 분들이 지금은 하루에도 여러 건씩 깔끔하게 정리를 하니까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분들이 썼던 방법, 그 실제 순서 그대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잘 정리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무료 특강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위에 뜨는 요거 보시고 원하시면 이쪽에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단계는 임대 조건의 파악입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뭐 주택뿐만이 아니고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주소, 그 다음에 층수, 면적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많은 사장님들이 사실상 정확한 평수를 모릅니다. 건축물 대장 평수랑 영업신고증 평수랑 실제 사용 평수가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계약서에 적힌 평수랑 실제 사용 면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대표님 혹시 지금 실제로 쓰고 계신 공간이 몇 평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이 질문 하나로 알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불법 증축,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 여부, 뒤쪽에 보너스 공간 같은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반 건축물은 정말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행강제금이 나오기 때문에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접수 단계에서 반드시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대표님 여기 위반 건축물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1년에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이 말 한마디면 나중에 문제를 90%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임대료를 파악하는 겁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장님 보증금이랑 월세 관리비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끝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관리비에는 어떤 항목이 추가가 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 대표님의 운영 수준과 그 다음에 관리비가 어느 정도가 나가는지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수도세가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정화조 청소 비용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꼭 체크를 해 주셔야 하고요. 혹시 새로운 임차인이 생기면 월세 올릴 계획 있으셨나요? 아니면 확인하셨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물주는 임대료를 올릴 생각이 있다고 하지만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린다고 하면 나중에 계약이 깨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이 시점에 월세를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갑자기 계약금이 올라가거나 월세가 올라가면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접수할 때는 항상 현재 조건과 향후 변동 가능성을 같이 메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임대인 19은 임대료를 올린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재밌을 겁니다. 오르는 건 기본값이고 오르지 않는 게 아주 나이스한 상황.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또 현장감이 가장 넘치는 부분이니까 접수를 받고 나서 실제로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점포의 현황입니다. 점포의 구조가 어떤지, 주방의 위치가 어떤지, 기둥이 있는지,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간판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달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이런 디테일이 나중에 매수자한테 설명할 때 결정적인 자료가 되고요. 또 결정적인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시설물들 중에 사장님이 직접 설치하신 게 뭔가요? 아니면 건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을 안 하면 큰일이 납니다. 나중에 임차인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권리금 완전히 꼬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야 되는 게 렌탈 장비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뭐 에어컨이라든지 커피 머신, 정수기,
냉장고, 제빙기 뭐 요런 것들이 보통 렌탈로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렌탈이면 나중에 인수인계 받을 때 문제가 생겨요. 나는 권리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이 금액을 냈는데 막상 렌탈이라 그러면 저 렌탈 비용 또 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렌탈은 다 해지하고 가셔야 됩니다라고. 때문에 렌탈 항목은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사장님, 이거 사장님 건가요? 아니면 렌탈인가요? 렌탈은 뭐뭐 있나요? 이 한 줄이 여러분들의 계약서를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운영 현황과 권리금입니다. 운영 현황은 뭐 거창할 거 없습니다. 그냥 정말 간단하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언제부터 운영을 했는지, 평균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권리금이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산정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권리금은 이거 정말 신중하게 적어야 되는데요. 많은 중개사분들이 여기서 그냥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들이 저는 5천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5천 이상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적습니다. 아니면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겠어요? 라고 역으로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 중개사분들은 높은 금액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말해요. 대표님, 그거는 대표님의 희망 금액이고요. 시장 금액이 아닐 수도 있어요. 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장님들이 말하시는 금액은 희망 금액이지 현재 거래가 되는 시장의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표님, 그 금액은 제가 주변 권리 시세랑 실제 거래된 금액 이런 거 체크를 해보고 다시 한번 현실적인 선에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협상 주도권이 제 쪽으로 조금 넘어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권리금은 감정이 아닙니다. 나 이만큼 받아야 될 것 같아. 가타는 없어요. 시장의 데이터로만 판단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팁을 주자면 처음에 물건 받을 때 권리금 비쌉니다 라고 심기 건드리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세요. 딱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다른 부동산에서는 충분히 잘 받아준다고만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분들이 실제로 시장 가격보다 높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되면 알아서 낮춰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처음이니까 안 먹혀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기가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짜 중요한 꿀팁이니까 이거 한 번은 꼭 써먹어보세요. 뭐라고 묻냐면요. 혹시 다른 부동산에 매물 내놓은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과거에 다른 부동산이 이 매물을 이미 브리핑을 했다면 거래가 안 된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저한테 온 거니까요. 예를 들면 가격이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물주랑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건물주가 업종을 제한한다던가 아니면 간판은 더 달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들어가야지 같은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중개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현재 부동산들이 얼만큼의 브리핑을 하는지도 포함이 되어야지 제가 조금이나마 우위에 설 수 있는 중개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매물 접수는요, 사실상 접수, 전화, 통화가 아니고 상담의 일부분입니다. 중개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한 줄 질문으로 신뢰를 만들고요. 한 장 노트로 계약을 완성하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그냥 단순하게 적는 중개사가 아니고 내용을 기록하는 중개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프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도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료 특강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상가 관련되거나 아니면 초보 중개사분들한테 여러 가지 지식 나눠드리고 또 같이 고민할 부분이 있으면 고민하고 공부할 거 있으면 공부해서 돈 버는 중개사가 되는 걸 만들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거 확인하셔가지고 재밌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